자, 지금부터 아까 얘기했던 3방식에 대한 잘 세세한 내용은 하기 힘들고, 개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거구나,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이 정도 알아도 앞으로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대료를 구하는 방식, 이런 것들은 거의 안 물어봅니다. 기본적인 내용만 물어보고, 거의 가격을 구하는 방식 위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어디를 잠깐 볼까요? 거기 1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3페이지에 딱 중간에 보니까 원가 방식이라고 있어 없어요? 있죠. 113페이지입니다. 113페이지에 원가 방식 하에 가격을 구하는 거를 원가법, 그리고 임대료를 구하는 거를요, 적산법 해주는데, 자, 먼저 원가법의 의의를 간단히 좀 알고 계실까요? 그래요. 어떤 경우는 문제가, 자, 이 간단히 원가법에 대한 기본적인 의의 같은 거 있죠. 이것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감정평가 규칙에 따른 의의를 자꾸 물어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의의. 원가법이란 대상 물건의 재도달 원가에다가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평가 방법이다. 재도달 원가에다가 뭐라고요? 감가 수정하여 가격을 구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원가법 해줍니다. 자, 원가 방식 하에 가격을 구하는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원가법 해줍니다. 요거는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 요걸 기초로 평가하는 거를 원가법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 있어 없어요? 있죠. 원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기초로 해서 적정한 이윤을 포함해서 가치를 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건물도 건물만의 가치를 얘기합니다. 토지는 빼고 건물은 우리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걸 기초로 해서 평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토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토지가 만든 거예요? 만든 게 아니라 신이 있다면 신이 공짜로 준 거 아닙니까? 신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땅을 준 거니까 들어간 비용이 있어 없어요? 신한테 우리가 돈 주고 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평가하기에는 좀 아주 거의 불가능하거나 안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건물만의 가치라든가 각종 선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논리가 이겁니다. 논리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자, 어떤 건물만의 가치를 얘기합니다. 토지 빼고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토지는 빼고 건물만. 자, 이 건물이 애초에 건물 지을 때 1억이 들어갔답니다. 여러 가지 건축비가 얼마 들어갔냐면 1억 들어갔으니까, 자, 이거 5년 정도 지났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5년 정도 지났는데, 자,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 요걸 기초로 평가하는 거죠? 맞죠? 그럼 들어간 비용이 얼마예요? 1억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는 빼고 건물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간 비용이 1억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평가하는 걸 뭐라고요? 원가법 해줍니다. 다시 할게요. 자, 이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 요걸 기초로 평가하는 거를 뭐라 한다고요? 원가법 해주는데, 애초에 건물 지을 때 얼마 들어갔어요? 1억 들어갔으니까 가치가 얼마예요? 1억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걸요, 원가법. 근데 이렇게 평가하면 문제가 되는 게, 건물은요, 건물 언젠가는 철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철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점점 낡고 노후화되더니 언젠가는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가치가 떨어지더니 언젠가는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5년 된 건물.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해 보자. 자, 얘는요, 20년 지나면 철거해야 된다고 가정해 보자. 20년 지나면 철거해야 된다고 가정해 보자. 근데 5년 지났어, 안 지났어요? 5년 지났죠.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의 가치가 떨어졌을 거 아니냐, 떨어졌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 2,5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하락했을 거다. 자, 4분의 1 정도 지났으니까 그럼 이때는 얼마라고요? 7,5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걸요, 원가법 해줍니다. 뭐라고요? 원가법. 근데 이렇게 평가해도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중개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지은 지 5년 된 건물, 똑같이 생긴 건물이 있는데 여기 요즘에 얼마 정도 해요? 물어봤더니 2억은 한답니다. 얼마 한다고요? 2억은 한대요. 그러면 이렇게 평가하면 얼마밖에 안 돼요? 7,500밖에 안 되죠? 그럼 이렇게 평가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건물도 물건이죠? 물건의 물가도 올라갈 수도 있어 없어요? 건물도 물건이니까 물건의 가격, 건물의 가격도 올라갈 수도 있어 없어요? 이쪽 물가도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은 지 1년 후에 이 지역에 지하철이 들어오기로 했답니다. 뭐가 들어오기로 했다고요? 지하철이 들어오기로 했다면 이 건물의 가격도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물가 상승을 반영해 줘야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그럼 어차피 들어간 비용을 기초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자,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요 건물을요 5년 된 시점에서 5년 된 시점을 기준 시점 해줍니다. 평가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이거를 다시 한번 지어본다 가정하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5년 된 시점에서 이거를 다시 한번 지어본다 가정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자재 가격 같은 게 좀 올랐을까 안 올랐을까요? 올랐겠고 인건비도 좀 올랐겠죠? 그리고 이 건설업자도 비싼 동네로 바뀌었으니까 아무래도 돈도 더 많이 받아가려고 할 겁니다. 다시 할게요. 5년 된 시점에서 이 건물을 새 건물을 다시 한번 지어본다 가정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랬더니 1억이 아니라 3억은 들어간답니다.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짓는다면 얼마 들어간다고요? 3억이 들어간다. 그럼 일단 물가 상승이 반영됐어 안 됐어요? 됐다. 이 상태에서 20년 지나면 철거해야 되는데 이미 5년 지났어 안 지났어요? 지났죠. 그래서 5년 정도 지났으니까 예를 들어 한 1억 정도의 가치가 떨어졌을 거 아니야. 그럼 이때는 얼마라고요? 2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를요 원가법 해줍니다. 알겠죠? 다시 할게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헷갈립니다. 헷갈려요. 자, 애초에 건물이 1억 들어갔는데 건축비가 자 5년 된 시점에서 가치가 얼마 정도 하냐 그런 얘기인데 얘를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원가법은 5년 된 시점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지어본다 가정하는 겁니다. 지어본다고 그러면 자재 가격 이런 거 올랐을까 안 올랐을까요? 올랐고 인건비도 올랐겠죠. 그리고 이 건설업자도 이윤도 많이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요거를 그래서 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지어본다 과정했을 때 1억이 아니라 얼마 들어가요? 3억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3억 정도. 그럼 일단 물가 상승이 반영됐죠? 이 상태에서 20년 지나면 철거해야 되는데 이미 5년 지났어 안 지났어요? 지났죠? 그래서 요즘 그 1억 정도의 가치가 하락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이때는 얼마라고요? 2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걸요 원가법 해줍니다. 약간 감이 오시나요? 감이 와요? 약간 헷갈리기도 합니다. 헷갈리기도 하니까. 자, 지금부터 이 3억을 뭐라고 하냐면 재조달 원가다 해줍니다. 재조달 원가. 자, 평가하고자 하는 시점에 다시 한번 신축한다고 했을 때 들어간 돈 있죠? 이걸요 재조달 원가. 그리고 요 1억을 뭐라고 하냐면 5년 동안의 감가 누계액 해줍니다. 가치가 감소된 거를 5년 동안 합친 거를요 감가 누계액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뺀 금액을요 우리 이걸 적산 가치다 혹은 적산 가액 해줍니다. 적산 가치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를요 원가법 해줍니다. 되셨죠? 약간 이해 안 되시면 넘겨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내용 거의 정해져 있네요. 먼저 재도라 원가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고 여기서 이거 빼내는 거를요 감가 수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가 수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재도달 원가는 5년 된 시점에서 한번 다시 한번 지어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5년 된 시점에서의 건축 자재 가격, 인건비라든가 이 건설업자 이윤 같은 거 있죠? 감안해서 다시 한번 지어보는데 다 때려 부수고 다시 짓는 거예요? 요 건물을 때려 부수고 다시 짓나요? 돈도 많네요. 왜 때려 부십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건설원가 명세서 딱 끄집어내서 요즘 자재 가격,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건설업자 이윤 같은 거 포함해서 다시 한번 계산 다시 한번 지어보는데 이때 요거와 관련돼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이거를요
자, 요거와 관련된 먼저 알아보는 겁니다. 먼저 이거 자기가 직접 건설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네요. 이걸요, 자가 건설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건설업자한테 맡기는 거를요, 도급 건설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자기가 직접 건설했다고 가정할 수도 있고, 건설업자한테 맡기는 거를요, 도급 건설한다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직접 건설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소유되는 공사비 들어갈 것이고, 간접적으로 소유되는 공사비 들어갈 겁니다. 뭐 직접 공사비는 이 건물 지을 때 뭐 들어간 시멘트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벽돌 가격 이런 것들이죠. 매달려서 일하는 사람들 월급 주는 인건비라든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추적이 가능한 원가를 직접 공사비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뭐 여기 사무실에 이제 여직원들이 있으면 월급 줘야 안 줘요?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간접 공사비 해줍니다. 간접 공사비. 그리고 요거 외에도 또 뭐가 들어가요? 요거 외에도 이 부대 비용도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부대 비용 뭐가 들어가요? 무슨 뭐 취득세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감리 비용 이런 거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건설업자한테 맡긴다면 직접적으로 소유된 공사비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간접적으로 소유된 공사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대 비용도 들어갈 겁니다. 부대 비용도 들어가는데, 건설업자한테 맡기면 건설업자가 이 일을 그냥 해줘요? 아니면 대가를 받으려고 해요? 대가 받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사를 맡은 자를 수급인 해줍니다. 공사를 맡은 자를 뭐라고요? 수급인에 이윤도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똑같은 건물을 자 다시 한번 평가해 보는데, 자 이렇게 자가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도급 건설에 소요된 비용이 달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건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렇게 평가한 거하고 이렇게 평가한 게 달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뭘로 평가하냐면, 자, 이 그 도급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기초로 해야 됩니다. 무슨 비용이라고요? 도급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기초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 일을 직접 했다면 나는 회사 일 같은 거 그만두고 이 일에 매달려야 되죠. 그죠? 그럼 다른 일을 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이익 같은 거를 다 감안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걸요, 나중에 기회비용이라는 겁니다. 뭘 한다고요? 기회비용 같은 거 감안해요. 내가 직접 안 하고 다른 사람 시켰으면 다른 사람 돈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당연히 이거 포함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되겠죠? 그러니까 자, 자가 건설했다 하더라도 뭘 기초로 하라고요? 도급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기초로 해서 다시 한번 신축한다고 가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거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내용 한번 설명하고 문제 풀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물어보네. 그래서 여기까지를 자, 이 그 표준이 되는 그 건설비라고 하는데, 표준되는 건축비 혹은 건설비라고 하는데, 반드시 뭘 포함시키라고요? 수급인의 이윤, 건설업자 이윤도 포함시켜라. 정리할 수 있죠? 오케이. 그래, 좋다. 자, 좋다. 도급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기초로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이 됐네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네요. 자, 먼저, 자, 지은 지 2년밖에 안 된 건물이다. 2년밖에 안 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나가보면 건축 자재가 다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요즘 자재 가격대로 바꿔치기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되겠나요? 2년밖에 안 된 건물 같은 경우는 건축 자재가 다 없어지지 않고 다 있겠죠? 그러면 인터넷 들어가서 요즘 자재 가격대로 바꿔치기 하면 돼요. 그래서 요즘 건물 같은 경우는요, 요즘에 지어진 건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요거 가지고 그대로 대체한다 해서 요즘 자재 가격,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로 그대로 대체한다 해서 이걸요, 물리적 측면에서의 대체다 해줍니다. 물리적 측면에서 대체한다. 이렇게 해서 바꿔치기 한 거를 뭐라 하냐면, 이 복조원가다. 복조원가다 혹은요, 복제원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복제원가. 용어가 좀 많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요, 지은 지 40년 된 건물이다. 몇 년 됐다고요? 40년 된 아주 낡고 노후화된 뭐 10층짜리 건물이네요. 10층짜리 건물인데, 요 40년 된 건물 이런 것들은 시장에 나가 보니까
없어진 자재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 겁니다. 그죠? 건물도 유행을 엄청나게 타는데, 예를 들어 40년 정도에 전에 지어진 아파트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욕실 같은 거 보면 타일 같은 게 막 조그맣고 빨강 파랑 이게 아주 촌스럽습니다. 근데 요즘에 지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욕실에 막 큼직큼직한 타일 같은 거 붙여놓고, 그리고 옛날에 지은 건물 같은 경우는 외벽을 그냥 페인트 같은 거 칠하고 말았는데, 요즘에는 대리석 같은 걸 이렇게 붙이는 식으로 이제 시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 없어진 자재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그러니까 이 시장에 가서 봤더니 한 반은 자재가 없어졌답니다. 뭐라고요? 반은 없어졌대요. 그러면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어, 없어요? 요즘 자재 가격 인건비로 다 바꿔치기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없어진 자재가 반은 되니까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큰일 났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나? 약간 이 편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럴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중개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요 건물하고요, 지은 지 1년밖에 안 된 건물인데 3층짜리 건물이 딱 있답니다. 요 두 개가 가격대가 비슷하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한 20억 정도 들고 와서 한 40년 된 구닥다리 같은 건물이지만 10층짜리 건물을 구입할까, 아니면 요즘에 새 건물이지만 3층짜리 조그만 건물을 구입할까 고민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할게요. 한 20억 정도 들고 와서 이 층수가 높은 구닥다리 같은 걸 구입할까, 아니면 층수는 낮지만 새 건물을 구입할까 고민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어쨌거나 얘를 구입하나 얘를 구입하나 만족감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얘를 가지고 대체를 못할 바에는 얘가 곧 얘라고 간주하는 겁니다. 얘가 곧 얘다. 그래서 요 건물을 다시 한번 짓는데 들어간 비용 있죠? 요거를 요 건물에 재돌아온가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죠? 이렇게 해야 되지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요,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건축 자재 같은 게 없어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족감이 비슷한 놈을 찾아내서 대체하는 겁니다. 이걸요, 효용적 측면에서의 대체다 해줍니다. 무슨 측면하고요? 효용적 측면에서 바꿔치기 한다. 이걸요, 효용적 대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꿔치기 한 거를요, 대치 원가다. 아니면요, 대체 원가다. 이렇게 합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 재조달 원가에 대해서 알아봤네요. 재조달 원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처음 할 때는 약간 힘들어 보입니다. 힘들어 보이는데,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지은 지 5년 된 건물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5년 된 건물이 있는데, 5년 된 시점에서의 건물이라면 건물의 가치를 구하겠다. 들어간 비용을 기초로 해서 가치를 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건물 지을 때 들어간 비용이 1억인데, 들어간 비용이 1억 들어갔으니까 가치가 얼마라고요? 1억이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건물은 언젠가는 폐기 처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철거해야 되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20년 지나면 철거해야 된다고 치자. 그런데 이 5년 정도 지났으니까 4분의 1 정도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지났죠?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한 2,5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하락했을 거 아니냐. 그러면 이때는 얼마라고요? 7,5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아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는 게, 이 똑같은 건물이 5년 된 건물이 요즘에 얼마예요? 중개사님한테 물어봤더니 2억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건물도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어, 없어요? 건물도 1년 지나서 지하철이 들어오기로 했다. 아니면 대학교가 들어오겠다. 그러면 가치가 올라가, 안 올라가요? 토지만의 가치뿐만 아니라 건물도 가치가 올라가, 안 올라가요? 요거 반영시켜줘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차피 들어간 비용을 기초로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5년 된 시점에서 요걸 다시 한번 새 건물을 지어본다 가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새 건물 지으면 자재 가격 올랐을까, 안 올랐을까요? 올랐고 인건비도 올랐겠죠? 그리고 이거 건설업자도 비싼 동네니까 이윤도 많이 가져가려고 하죠. 요걸 가지고 다시 한번 지어본다면, 5년 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지어본다면
3억은 들어간답니다. 근데 자, 3억이 들어가는데 이미 20년 지나면 철거해야 되는데 이미 5년 지났어, 안 지났어요? 지났죠? 그러면 이때는 1억 정도의 가치가 하락했을 거 아니냐. 그럼 이때는 얼마라고요? 2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를요, 원가법 해줍니다. 약간 감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3억을 뭐라 한다고요? 재조달원가. 평가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신축할 때 들어가는 원가를 얘기합니다. 거기서 5년 정도 지났으니까, 이미 5년 지났으니까 가치 감소분을 빼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평가한 가치를 뭐라고요? 적산 가치다. 자, 이때 적산 가치 구할 때는 자가 건설했다 하더라도 뭘 기초로 하라고요? 도급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기초로 해서 평가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직접 건설하게 되면 자기는 다른 일, 회사 일 막 때려치고 일에 매달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이익 같은 거 있죠? 감안해 줘야 됩니다. 그래, 도급 건설한 걸로 하겠다. 근데 요즘에 뭐 지은 지 얼마 안 된 건물 같은 경우는 시장 가게 되면 건축 자재가 그대로 다 있어 없어요? 있죠? 요즘 자재 가격대로 그대로 바꿔치기 하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근데 지은 지 한 40년 된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얘랑 만족감 비슷한 최근에 지어진 건물 있죠? 요걸 가지고 요 최근에 지어진 건물 가지고 요걸 가지고 다시 한번 바꿔치기 할 때 들어간 비용 있죠? 요걸 가지고 평가해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 재조달 원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해되죠? 이거 좀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처음에는. 자, 지금은요, 저런 식으로 평가하는 거구나. 여기 하시면 충분합니다. 저런 형태로 평가하는구나. 자, 지금부터 자,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누계액을 빼내는 거를 뭐라 하냐면 감가 수정한다 해줍니다. 뭘 한다고요? 감가 수정한다. 네, 감가 수정하는 방법은요, 감가 수정하는 방법 어디냐면 한 장 넘겨볼게요. 자, 거기에 114페이지 딱 중간 정도에 보면 감가 수정 방법이라고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감가 수정 방법은요, 자,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내용 연수에 따른 감가 수정이 있고, 이런 거 외에도 뭐 관찰 감가법이라든가 관찰 감가법 뭐 이런 게 있다. 관찰 그냥 쓸게요. 그다음 분해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분해법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거 외에도 뭐 한 두어 가지 뭐 임대료 손실 환원법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거의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이제 내용 연수에 의한 방법, 그리고 관찰 감가법, 분해법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원칙입니다. 내용 연수에 따라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 따르면 이렇게 감가 수정해라 이렇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여기서 내용 연수라는 것은요, 경제적 내용수를 얘기합니다. 경제적 내용 연수. 자, 내용 연수는 뭐 건물의 존속 기간을 얘기합니다. 건물의 뭐라고요? 존속 기간 이런 걸요 내용 연수해 줍니다. 여기에 따라서 감가 수정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관찰 감가법이라든가 분해법 이런 걸 통해서 얘를 조정해 주든가 아니면 아예 여의치 않을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관찰 감가법 요것도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알겠죠? 이렇게. 자, 내용 연수하는 방법은요,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은 경제적 내용수라는 게 뭐냐면, 자, 경제적 내용수라는 것은 어떤 내가 원룸 하나 딱 지었다고 치자. 원룸 하나 딱 짓게 되면, 자, 이 처음에는 새 건물이니까 임대료 같은 것도 많이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리고 임대료 비싸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고장나고 하는 거 몇 개 있어 없어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수익은 버는 돈을 얘기하고 비용은요, 쓰는 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한 30년 정도 지나봐요. 30년, 40년 정도 지나게 되면 언젠가부터는 건물 자체가 낡고 노후화되니까 임대료 많이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고, 그 다음에 임대도 잘 돼요, 안 돼요? 안 될 수 있죠. 그리고 뭐 툭하면 보일러가 터졌다는 등, 에어컨도 교체해달라는 등, 아니면요 뭐 그 냉장고도 교체해달라는 등 나가는 비용이 적어요? 많죠. 그러니까 언젠가부터는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커지는 시기가 올까 안 올까요?
올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할게요. 언젠가부터는 버는 돈보다 뭐가 크다고요? 쓰는 돈이 커진 시기가 오겠네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을 뭐라고 하냐면 전문용어로 뭐라고요? 이런 부동산을 전문용어로 모르죠? 이런 부동산을 전문용어로 이 왼수덩어리. 뭔 덩어리라고요? 왼수덩어리. 이런 거 하나 갖고 있으면 계속 돈만 나가요, 안 나가요? 얼른 철거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냉수라는 것은 수익이 비용보다 큰 기간, 다시 말하면 순수익이 발생하는, 말이 어려우니까 수익이 뭐보다 크다고요? 비용보다 큰 기간을 뭐라 한다고요? 경제적 냉수하는 겁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내용연수에 따른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컨대 어떤 건물이요. 건물이 2년 된 건물인데 애초에 80만 원 들어갔답니다. 얼마 들어갔다고요? 80만 원 들어갔는데 2년 된 시점에서 이걸 다시 한번 2년 된 시점에서의 건축 자재 가격, 인건비 형태로 다시 한번 지어본다면 100만 원 들어간답니다. 얼마 들어가요? 100만 원.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재조달원가다 해줍니다. 자, 그리고 얘는 5년 지나면 철거해야 된답니다. 5년 지나면 뭘 해야 된다고요? 철거를 왜 합니까? 5년 지나면 철거해야 된대요. 철거 왜 합니까? 수익보다 뭐가 크다고요? 비용이 크니까 철거하는 거 아닙니까? 수익보다 뭐가 크다고요? 아니, 그냥 계속 들고 있으면 돈만 더 나가, 안 나가요? 나가죠. 그래서 요걸 5년 되면 이걸 경제적 냉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제적 내용연수다. 그러면, 자, 내용연수. 그러면 5년 지나서 만약에 철거한다면, 자, 이 건물 같은 거 철거가 되면 쇳덩어리 같은 거 나왔나요? 요거 고물상이 팔면 돈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요거 팔으면 한 10만 원 챙길 수 있다고 치자. 얼마 챙길 수 있다고요? 10만 원. 요거를요, 잔존가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가치라고요? 잔존가치. 그러면 지금 100만 원짜리가 5년 지나면 10만 원밖에 안 남죠? 10만 원 챙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고물상이 파니까. 그러니까 5년 동안에 얼만큼 가치가 감소하는 거야? 90만 원만큼 가치가 감소하는 거죠? 다시 할게요. 자, 지금 100만 원짜리가 5년 지나면 얼마 남아요? 10만 원밖에 안 남으니까 90만 원만큼 가치 감소하는 거죠? 요거를 90만 원을 이 매액이 일정씩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서 얼마 빼주고 지금 2년 지났으니까 이때는 얼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를요, 내용연수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좀 어렵나요? 자, 좀 하면 할만합니다. 자, 지금부터. 자, 100만 원짜리가 5년 지나면 철거해야 되죠? 철거하게 되면 쇳덩어리 같은 거 나왔나요? 요거 팔으면 돈 되죠? 그러면 그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면 100만 원짜리가 5년 지나면 10만 원밖에 안 남기 때문에 90만 원만큼 매기 감액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여기서 얼마 빼주고 여기서 얼마 빼줘서 이때 이미 2년 지났으니까 이때 얼마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평가하는 거를요, 내용 연수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자, 여기에는 크게 114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니까 딱 중간 정도에 보니까 정액법이라는 게 있고 정률법이라는 게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상환기금법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정액법, 기억번에, 니은번은 정률법, 디귿번에 뭐가 있다고요? 상환기금법 이런 게 있고, 요건 잠시 후에 잠깐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맨 위에 115페이지 맨 위에 관찰감가법이라는 게 있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분해법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자, 이 예컨대 노련한 차량 수리업자가 한 60년, 50년 가까이 차를 수리하는 수리업자입니다. 이 공업사에서 낮에 이제 졸고 있는데 어떤 차가 이제 컬컬대면서 들어와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 소리만 들어도 이 차가 어디가 고장난지 대충 알아 몰라요?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하도 차를 많이 보니까 이분은 이 차는 어느 정도 가치가 되나, 어느 정도 감액이 됐나 대충 알아 몰라요? 이렇게 하는 거를요, 관찰 감가법, 그리고 이걸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킨 방식을요, 분해법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가볍게 마시면 돼요. 뭐라고요? 가볍게 하시고, 자, 요걸 기초로 하되 요걸 가지고 조정하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내용 연수한 방법 알아볼게요. 여기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고요? 정액법이라는 게 있고,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자, 정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률법입니다. 세 번째는요, 상환기금법이라는 게 있어요. 상환기금법이다. 이렇게. 자, 지금부터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렇게, 이런 것들은 물어보기도 합니다. 물어보기도 해요. 자, 정액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100만원짜리가 5년 지나면 얼마 남아요? 10만원밖에 안 남죠? 그러면 90만원만큼 감액을 하는데, 90만원을요, 5년 동안 똑같이 쪼개서 감액시키는 겁니다. 알겠죠? 다시 할게요. 90만원만큼 감액이 되는데, 90만원을 5년 동안 똑같이 쪼개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90만원 나누기 5 하니까 18만원 될 겁니다. 얼마라고요? 18만원. 그래서 여기서 18만원 빼고, 여기도 얼마라고요? 18만원 빼고 해서 36만원 뺀 다음에 여기 얼마라고요? 64만원. 이렇게 64만원 맞나요? 18만원이니까, 32만원 빼니까, 36만원 빼니까, 맞죠? 100만원에서 36만원 빼면 64만원인가요? 64만원. 이렇게 평가하는 걸 뭐라고요? 이거를, 정액법에 줍니다. 다시 할게요. 자, 얘는, 자, 정액법은요, 100만원짜리가 5년 지나면 얼마밖에 안 남아요? 10만원밖에 안 남으니까 90만원만큼 같이 감사하는 거죠? 요거를 5년 동안 똑같이 쪼개는 겁니다. 그러면 1년에 얼마씩이라고요? 18만원이니까, 이미 2년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지났으니까 여기서 18만원 합치면 얼마요? 36만원. 그래서 100만원에서 36만원 빼니까 이때 얼마라고요? 64만원. 이렇게 평가하는 거를요, 정액법에 줍니다. 굳이 이제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줘보여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린다면 요게 이제 100만원입니다. 재조달 원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 100만원인데 5년 지나면 10만원 챙길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걸 잔존가치 해줍니다. 무슨 가치라고요? 잔존가치. 그리고 요거를요 5년 동안 똑같이 쪼개는 겁니다. 똑같이 18만원씩 쪼개는 겁니다. 이렇게 쪼개서 이미 2년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지났죠? 그러니까 2년 동안 감가 누계액 이만큼이 되는 겁니다. 이만큼을요 감가 누계액 해줍니다. 자, 그리고 제조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뺀 나머지가 이게 바로 적산가치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정액법 해줍니다. 되셨죠? 이렇게 의미만 하시면 돼요. 의미만. 약간 감은 오시나요? 네, 약간. 자, 약간 감은 오시죠? 네. 그 다음 이번에는 정률법 알아보겠습니다. 정률법은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100만원 제조원가가 이만큼인데, 이렇게. 요거는 5년 지나면 이만큼 챙길 수 있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얘는 처음에는 감가액을 많이 산정하고 점점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자, 1년, 2년, 3년, 4년, 5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해서 얘는요, 처음에는 감가액을 많이 산정하고 점점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미 2년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지났죠? 그러니까 2년 동안에 감가 누계액이 이만큼이 되겠네요. 이만큼이 감가 누계액이다. 자, 그러면 나머지가 이게 이제 감가 누계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적산가치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가 이렇게 하는 걸요, 적산가치다. 이렇게 하는 거를요, 정률법 해줍니다. 그 다음에 상환기금법은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림을 그린다면, 여기 이제 제조원가인데, 얘는 10만원 챙길 수 있다고 했죠? 잔존가치. 얘는 처음에는 감가액을 작게 하고, 점점 늘려주는 방식입니다. 1기, 2기, 3기, 4기, 5기, 이렇게. 그래서 이미 2년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지났죠? 그래서 2년 동안에 감가 누계액이 이만큼 되겠네요. 이만큼이 감가 누계액이다. 자, 그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빼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빼준 거를요, 뭐라냐면, 적산가치다 해줍니다. 무슨 가치라고요?
적성가치. 이렇게 해서 평가하는데, 구체적으로 연습 같은 거 할 겁니다. 특히 요거는 계산 문제 자주 물어보니까 할 줄 아시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이런 내용을 조금 지금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대충 저런 얘기 공부하는 거구나. 아시면 돼요? 여기 이제 가장 핵심이 된 내용들입니다. 요건 이제 자세히 하긴 그러니까 자세히 했다가는 다음 주부터 나왔나? 안 나오시려고 합니다. 대충 저런 얘기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대충 어떻다고요? 저런 얘기구나. 하나 넘겨볼게요. 1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16페이지. 요게 이제 원가법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디를 볼 거냐면요. 116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위쪽에 비교 방식이라고 있어 없어요? 있죠. 비교 방식은 어떤 최근에 거래했던 사례라든가 임대 사례라든가 거래 사례 요걸 가지고 차이점을 수정하겠다 하는 거를요. 그 비교 방식이라는데 이 중에 가격을 구하는 거를 뭐라 하냐면 거래 사례 비교법 해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117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그 임대료를 구하는 거를 뭐라 하냐면 임대 사례 비교법 해줍니다. 그래서 간단히 116페이지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서 언급하는 의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의의. 자, 거래 사례 비교법이란 찾으셨나요? 이 비교법이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끔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등의 비교 등을 과정을 거쳐서 물건의 가치를 구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거래 사례 비교법 해줍니다. 자, 다시 할게요. 비교 방식 하에 가격을 구하는 거를요. 이렇게. 자, 거래된 사례를 가지고 자, 비교해서 가치를 구하겠다. 이거를요. 거래 사례 비교법 해줍니다. 다시 할게요. 거래된 사례를 가지고 차이점을 수정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걸요. 거래 사례 비교법. 자, 얘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살았던 아파트가 예전에 3년 전에 살았던 아파트가 김포의 무슨 아파트예요? 건영 아파트. 자, 요 건영 아파트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요거를 지금부터 대상 부동산 해줍니다. 평가 대상 부동산 이렇게 하는데 자, 이 주변에 있는 최근에 거래했던 사례를 가지고 차이점을 수정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아무래도 사례는요, 이 동네에서 구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이 동네가 아까 무슨 지구 아파트 단지요? 사후지구 아파트 단지. 여기서 사례를 구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근처에 있는 사례를 구하는 게 좋죠. 근데 만약에 이런 데 사례가 없다 그러면 이 지역과 지역적인 특성이 매우 유사한 지역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풍무지구 아파트 단지인데 만약에 사례를 여기서 구했다 치자. 사례는요, 모든 면에서 비슷해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비슷해야 돼요. 알겠죠? 얘는 얘는 아파트인데 얘는 상가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얘는 5층짜리 아파트인데 얘는요, 20층짜리 아파트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얘는 1년밖에 안 된 아파트인데 얘는 100년 된 아파트다.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모든 면에서 비슷하다면, 자, 그 사람들은 아이들 학교도 여기 있고, 남편 직장도 여기 있고, 그 생활 근거도 이건데, 얘는 비싸고 얘는 싸다. 그러면 싼 거 이용해요? 비싼 거 이용해요? 싼 거 이용하죠? 싼 거 이용하는 과정에서 가격대가 비슷해져요? 안 비슷해요? 비슷해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건영 아파트인데, 얘는 비싸고 얘는 싸다. 그러면 싼 거 이용해요? 안 해요? 이거 이용하니까 이거는 가치가 올라갈 것이고, 얘는 이용 안 하니까 싸질 거 아닙니까? 결국 비슷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사례를 구하는 게 좋은데, 만약 이런 데도 사례가 없다. 그럴 경우는 다른 용도 지역 내에도 얘와 비슷한 놈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 예컨대 이런 데도 다른 상업 지역 내에도 비슷한 놈이 있다면 얘도 무슨 관계라고요? 대체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만족감이 이걸 이용하나 저걸 이용하나 만족감이 차이가 없다면 싼 거 이용해요? 비싼 거 이용해요? 싼 거 이용하는 과정에서 가격대가 비슷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대체 관계가 성립된다. 무슨 관계라고요? 대체 관계가 성립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사례를 구하더라도 이 정도에서 구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네 이름을 좀 붙여볼게요. 이번에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을요, 인근 지역이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지역이라고요? 인근 지역. 그리고 이 지역과 지역적인 특성이 매우 유사한 지역들, 이런 지역을요, 유사 지역 해줍니다. 무슨 지역이라고요? 유사 지역. 그 다음에 이 정도 범위에서는 얘와 비슷하게 생겼다면 무슨 관계예요? 대체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지역 있죠? 그러면서 가격대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요? 미칠 수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을요, 동일 수급권 해줍니다. 동일 수급권, 이렇게. 그래서 사례를 구하라 해도 이 정도에서 구해야 되지. 이게 벗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서울에 있는 사례를 구하면 돼요, 안 돼요? 서울은 비싸고 싸다고 해서 이쪽으로 이사오고 이러지 않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요 거래한 가격을 가지고 차이점을 수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차이점 수정하는데, 일단은 맨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사례가, 만약에 사례는요, 정상적으로 거래한 사례를 선택하는 게 그 원칙입니다. 무슨 사례라고요? 정상적으로 거래한 사례를 구하는 게 원칙인데, 예를 들어서, 뭐 사기당했다든가, 아니면 급매로 거래했다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수용당했다, 이런 사례를 선택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정상적으로 거래한 사례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어쩔 수 없이 비정상적으로 거래한 사례를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특수한 사정을 수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요, 사정 보정한다 해줍니다. 특수한 사정을 보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되셨죠? 다시 할게요. 자, 사례는 정상적으로 거래한 사례가 원칙입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동일 수급권 내 정상적으로 거래한 사례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어쩔 수 없이 비정상적으로 거래한 사례를 선택할 수는 있지만, 이걸 정상적으로 거래한 걸로 바꿔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뭘 한다고요? 사정 보정한다 해줍니다. 뭘 보정한다고요? 사정 보정한다.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정상적으로 거래한 걸로 바꿔놨다고 치자.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볼게요. 얘는 2년 전에 3억에 거래된 사례랍니다. 얼마라고요? 2년 전에. 근데 얘는 요즘에 얼마냐 그런 얘기죠? 요즘에 얼마냐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도 2년 전에 거래한 사례라 하더라도 요즘에 거래한다면 올랐을까 안 올랐을까요? 오른 거 좀 감안해야 됩니다. 다시 할게요. 얘는 2년 전에 3억에 거래된 사례랍니다. 근데 얘는 요즘에 얼마냐 그런 얘기죠? 맞죠? 그러면 얘도 요즘에 거래한다면 올랐을까 안 올랐을까요? 오고 반영시켜줘야 됩니다. 요거를요, 시점 수정한다 이렇게 합니다. 뭘 수정한다고요? 시점을 수정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이 사례가 비정상적으로 거래한 거를 정상적으로 거래한 걸로 바꿔놨죠? 두 번째는 요즘에 거래하는 걸로 바꿔놨죠? 그럼 세 번째 해야 될 것은, 아무리 이제 비슷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 지역과 이 지역은 가격 수준은 좀 차이가 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옛날엔 이 동네가 좀 비쌌는데 요즘엔 이쪽으로 이제 지하철이 들어오는 바람에 좀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반영시켜야 되겠네요. 이걸요, 지역 요인을 비교한다 해줍니다. 지역 요인을 비교한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자, 이번에는 똑같은 건영 아파트를 하더라도, 얘는 베란다를 안 텄고 얘는 베란다를 텄다. 그러면 베란다 튼 게 비싸요? 안 튼 게 비싸요? 다른 건 다 똑같다 하더라도 베란다 튼 게 돈 더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감안해 줘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개별 요인을 비교한다 해줍니다. 개별 요인을 비교한다. 이렇게. 자,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는 면적이 차이 난다면 면적도 비교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요 네 가지, 사시, 지계, 이렇게 해서 나중에 암기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사시, 지계. 토지 같은 거는 면적도 비교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순서에 따라 하는 게 누락이 안 되고, 문제 풀기가 수월해집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면 헷갈려집니다. 누락되고.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사례 부동산의 가격에다가
곱하기 무조건 사정부정 나오면요 사례분의 대상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써놓. 자, 이 시험장에서 쓰는 건 아니고 무조건 뭐라고요? 사례분의 대상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돼요 지금은. 그 다음에 자 시점 수정은요 두 가지 형태로 물어봅니다. 자, 이 지수법이라는 걸로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요 변동률법이라는 걸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변동률법이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물어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지역 요인의 비교도 무조건 사례분의 대상 이렇게. 자, 오늘은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구나 이렇게 마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1월 달부터 이제 계산 문제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례분의 대상 이렇게 입이 굳어져 있어야 돼요. 사례분의 어떻다고요? 대상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전부 다 곱한 거를요. 자, 비교해서 준한 가치라고 해서 비준 가치 혹은 비준 가액 해줍니다. 요거 계산할 때는요 항상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사례부동산의 가격에다가 무조건 사례분의 대상 이렇게 한 다음에 100분의 100을 놓은 다음에 이렇게 계산합니다. 놓은 다음에 얘는 사례만 조정해 주면 돼요. 뭐만 조정하라고요? 사례가 자, 금매로 20% 싸게 거래했다 그러면 20 빼주면 돼요. 여기다가 사례분의 대상에서 요거 20 빼주면 돼요. 만약에 사례가 자, 이 사기당에서 20% 고가로 거래했다 그러면 요 20 더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하면 돼요. 알겠죠? 사례가 20% 싸게 거래됐다 그러면 요 20 빼주면 얼마요? 80이죠? 이렇게 해줘야 자, 대상분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80분의 100 하니까 이거 되겠죠?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해볼게요. 얘는 사례분의 대상을 100분의 100을 놔요. 넣은 다음에 사례만 조정해 주면 돼요. 계산 문제 풀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되겠나요?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두 가지 형태로 물어봅니다. 요것도 무조건 사례분의 대상을 100분의 100을 놔요. 100분의 100을 놓습니다. 이런 다음에 자, 얘는요 만약에 대상 부동산이 지역적으로 30% 우세다 그러면 30 더해주면 돼요. 됐죠? 130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사례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 10% 열세다 그러면 10을 빼주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사례분의 대상한 다음에 우세한 쪽에다 우세한 정도 더해주면 돼요. 열세한 쪽에다 열세한 정도 빼주면 됩니다. 되셨죠? 예를 들어서 대상 지역이 속해 있는 지역이 사례분의 대상인데 30% 우세다 그러면 30 더하면 얼마라고요? 130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자, 이 대상 지역의 상권이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사례분의 대상을 일단 얼마 놓으라고요? 100분의 100을 놓은 다음에 자, 이 우세한 쪽에다 우세한 정도 더해주면 되고 열세한 쪽에다가요 열세한 정도 빼주면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례분의 대상을 100분의 100을 놔야 왔나? 놓은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자, 이 그 대상 부동산이 뭐라 한다고요? 대상 부동산 이게 대상이네요. 대상 부동산이 30% 열세다 그럼 30 빼주면 돼요. 반대로 사례 부동산이 개별적으로 10% 열세다 10 빼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되셨죠? 연습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곱한 게 뭐라고요? 비준 가치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지수법은요, 이 두 가지 형태로 물어봅니다. 이렇게 볼게요. 자, 2년 전에 이제 사례가 거래됐는데, 자, 이건 기준 시점입니다. 평가하고자 하는 시점을 기준 시점 해줍니다. 평가하고자 하는 시점을 뭐라고요? 기준 시점. 그러면 2년 전에 사례가 거래했을 때는 물가지수가 100이었는데 부동산 물가가 요즘에는 부동산 물가가 130으로 올랐답니다. 그러면 2년 동안에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그러면 2년 동안에 물가가 30% 올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2년 동안 부동산 물가가 몇 프로 올랐다고요? 30% 올랐다. 그러면 100분의 130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한 거를요 지수법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뭐라고요? 지수법 해줍니다.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자, 2년 전에 요거는 2년 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기준 시점인데
기준 시점인데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매년 부동산 물가가 10%씩 올랐답니다. 매년 10%씩 올랐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요. 요거는 이제 아직 공부를 안 해서 그런데 나중에 이제 투자론에서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곱하면 돼요. 1 플러스 10%면 0.1이거든요. 요거에 몇 년 지났어요? 2년 지났으니까 요렇게 해줘야 돼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대충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요. 변동률법 해줍니다. 무슨 법이라고요? 변동률법이다. 이렇게 이 두 가지 형태로 물어봅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게 뭐라고요? 비준가치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 종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만약에 자 요게 2년 전에 3억에 거래된 사례랍니다. 얼마 거래했다고요? 3억에 거래됐는데 이 사례가 금매로 20% 싸게 거래됐답니다. 그러면 사례만 조정하면 된다고 했죠? 20% 싸게 거래했으니까 20 빼주면 돼요. 그러면 얼마라고요? 80. 만약에 사례가 30% 고가로 거래했다 그러면 30 더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요것만 조정하면 돼요. 되셨죠? 그리고 얘는요 2년 동안에 부동산 물가가 매년 10%씩 올랐답니다. 그럼 1 플러스 10%면 0.1이죠? 몇 년 지났다고요? 2년 지났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걸 뭐라 한다고요? 변동률법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자 사례분의 대상인데 대상 지역의 상권이 자 지역적으로 30% 우세랍니다. 그러면 30 더해주면 되죠? 그럼 얼마라고요? 130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사례분의 대상인데 사례 부동산이 개별적으로 15% 열세다. 그럼 15 빼주면 돼요? 빼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얘는 얼마라고요? 85 해주면 돼요. 되셨죠? 이게 전부 다 곱한 게 비준 가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연습 계속 할 겁니다. 뭐 이런 형태로 공부하는 거구나. 아시면 충분합니다. 어떤 형태라고요? 이런 형태로 해서 공부하는 거구나. 아시고. 자, 그리고 요거 계속 연습하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사시지게. 이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요걸 가지고 계속 사시 어떻다고요? 지개. 토지 같은 거는 면적도 좀 비교해야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한 문제 꼭 맞출 수 있습니다.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117페이지 보면 맨 위에 임대사례 비교법 있어 없어요? 요거는 아까 똑같이 이 부동산의 임대료를 구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그 임대했던 사례 있죠? 이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정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밑에 공시지가 기준법 있어 없어요? 거기 117페이지 위에서 6번째 공시지가 기준법 있어 없어요? 요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A라는 토지의 가치를 평가해달라고 의뢰받은 감정평가사는요. 최근에 거래했던 사례를 가지고 하지 말고 뭘로 하라고요? 정부에서 이따가 하겠지만 지역마다 표준지라는 걸 정해서 이거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요걸 찾아내서 수정하라는 얘기죠. 이게 주된 평가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를요. 공시지가 기준법 해줍니다. 뭘 한다고요? 공시지가 어떻다고요? 기준법 해주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해서 자, 말뜻만 좀 하시면 됩니다. 좀 하시고 지금은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꾸 이것도 좀 복잡해 보입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너무 자세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계략적으로 저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구나. 저런 식으로 평가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충분합니다. 되겠죠? 지금부터 자세히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충 저런 얘기고 여기다가 차근차근 삽점도 붙여나가고 그리고 또한 약간 완성도 높여가면서 시험장 같이 가시면 돼요. 문제도 풀고. 그래서 잠깐만 쉬었다가 수익 방식하고 그 다음에 이 가격 공시제도 공부할 겁니다. 잠깐 쉴게요.